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코진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장세가 좋지 못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렸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에 종합주가 지수를 본다거나 나스닥의 지수를 본다면 언제나 주가는 고점에서 조정이 있었고, 근데 그 조정이 강하게 왔느냐 또는 크게 왔는가에 따라서 어떤 그 리바운딩하는 시점과 그리고 리바운딩하는 폭이 달라졌을 뿐이지, 언제나 고점에서 조정은 있어 왔다라는 것. 다만 이번에 이 조정은 아무래도 이제 국제금리의 상승과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공포감이 더 조성됐기 때문에 낙폭이 새삼 더 무섭다라고 느껴지는 구간이 아니었나라는 첫 번째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작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유동성 자금이 시장에 많이 풀림에 따라서 신규 자본이 주식시장에 많이 유입이 됐고, 그로 인해서 신규 투자자분들은 이런 어떤 조정 구간, 하락 구간을 처음 느껴보기 때문에 좀 더 공포감에 의한 투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두 번째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전체적인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존스가 전체적인 고르게 하락이 이어졌으면 모르는데, 아무래도 특정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성장주다 어떤 그런 모멘텀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투자자분들한테는 더욱더 공포감이 조성되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참에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기술주가 되었든 또는 경기 회복주가 되었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는 분산 배분해서 투자하는 것이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안정성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식의 펀더멘탈에 이상이 없으면 꾸준히 홀딩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무래도 이제 이 시점에서는 이제 추가 매입, 아무래도 곧 조정 장세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추가 매입에 대한 포지션을 취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기도 하고, 또는 트레이딩 전략을 각각 짜야 되겠지만, 가장 무엇보다도 펀더멘탈에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모멘텀 부분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추가 매입 또는 홀딩의 포지션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SCI 평가 정보를 보겠습니다. 이 SCI 평가 정보는 우선 첫 번째로 모멘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물론 이 SCI 평가 정보가 최근에 어떤 뉴욕 증시의 변동성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한 그런 종목은 아니고 개별주인데, 무엇보다도 토스와의 지분 매각이 불발이 됐고 이후에 지분 매각처를 몰색을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아직까지 소식이 깜깜무소식이다라는 것이 투자자분들께 많은 답답함을 안겨주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기술 투자도 상승을 했었고 위지투도 상승을 했었지만, 비트코인 관련주를 상승을 할 때 SCI 평가 정보도 한때는 비트코인 관련주였지만 현재로서는 전혀 비트코인 관련주의 상승과 동반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 그 SCI 평가 정보가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는 매물대가 많아서도 아니고 수급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비트코인 관련주가 아니기 때문은 아닙니다. 사실은 무엇보다도 제가 SCI 평가 정보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주가의 하락 원인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SCI 평가 정보를 1차 매입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의 흐름을 보고 앞으로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를 계속 관망하고 있는 그 추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코나이는 제가 이제 새마을호 열차라고 앞선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무궁화호가 4시간 정도면 서울역에서 부산에 도착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새마을호가 그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요즘은 무궁화호가 5시간 30분 정도 걸리고 새마을호가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4시간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 근데 그에 반해서 KTX가 2시간 30분 만에 도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각각 많이 납니다. 코나이는 새마을호 열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리지도 않고 KTX만큼 빠르지도 않고 딱 그 중간이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지갈길을 가기는 간다. 하지만 도착 시간이 KTX에 비해서는 느리고 무궁화호에 비해서는 빠르다. 다만 도착지는 간다. 종착지까지는 간다. 세 번째로는 매지온. 매지온은 전반적으로
하락장에서 선방을 해주고 있는 바이오 관련주이며 3월, 4월의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출판사는 개별주로서 강세를 보이는 회사입니다. 기계에 제가 영상에서는 설명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뭐 SCI, 뭐 코나이, 메지온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삼성출판사는 영상에서는 제가 길게 설명을 못하겠고 역시 커뮤니티 공지글로 제가 올렸습니다.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최근 나온 매출액 변경 공시, 그러니까 매출액 공시, 최근에 나온 공시에 해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불친절한 공시일수록 공부를 해보시면 핵심적인 힌트가 다 있다라는 거. 뭐 이번 저는 이제 커뮤니티에 공지글에 삼성출판사에 대한 저희 포지션을 올렸습니다. 그 외로 제가 경기 회복주로서 델타항공을 매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에어비앤비. 그 에어비앤비는 백신 가속화에 따라서 당연히 경기 회복주로서 상승을 할 것이고 다만 이제 숙박 공유 플랫폼 회사라는 것 때문에 기술주로서의 이번 하락에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경기는 회복될 것이고 이제 백신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단 하나 이제 불확실성이 있다면 락업 해제인데 락업 해제가 아마도 이제 5월경에 해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큰 고비일 것이다. 그때의 주가의 흐름을 보고 추가 매입의 여부를 조금 단정 짓겠다. 아직은 현재로서는 일단 발만 담근 상태이고 관망하는 관점의 추세이다. 고평가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월가에서의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것 봐서는 절대 고평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 주식에서는 의료에 관련 회사를 매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목명은 아직까지는 말씀을 드리기는 못하고 단 하나 우량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 배당까지 실시를 했고 해외 라이선스 계약으로 시장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패션 불황에 따라서 많이 조금 저조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꽤나 선방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역시 백신 가속화가 된다면 아웃도어 시장이 다시 활황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우량하게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 다른 회사는 로봇 관련주인데 LG전자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가장 무엇보다도 큰 메리트이고 기타 여러 성장성과 모멘텀의 변동이 없는 것 봐서는 밸류에이션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역시 분할 매입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역시 커뮤니티 공지글에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장 타격을 면상에다가 직격탄을 맞은 니콜라와 로스타 모터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로스타 모터스는 3월 17일 4분기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밸류에이션, 펀더멘탈 이상 없습니다. 펀더멘탈 우선 이상 없습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에 있어서는 전기차 시장이 포화 상태다, 인기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모르겠느냐. 아니죠. 하지만 로스타 모터스 자체만의 모멘텀은 순수 상업용 픽업 트럭이라기보다는 관용 차량 입찰을 목적에 두고 있는 회사라는 거. 그래서 올해 본격 판매 예상을 본다면 이미 선주문이 10만 대 이상 들어왔고 분명 메리트가 있다는 것이죠. 단 하나 이제 걸리는 게 역시 그걸 락업 해제가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락업 해제의 지분을 GM이랑 그리고 워크호스 그리고 BGL의 과연 이 락업 해제와 동시에 지분 매각을 할까 안 할까가 가장 큰 위험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주가가 거의 15달러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선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은 이제 니콜라입니다. 니콜라는 이제 수소산업과 인프라 관련 소식이 계속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빛을 발할 것이고 니콜라와 관련된 최근 기사가 있었는데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 니콜라가 살아있음을 알 수 있다. 니콜라는 친환경 혁명의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어. 조건이 나왔습니다. 친환경 혁명의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어. 자, 그러면 니콜라 하면 수소산업이고 그럼 수소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기사로 볼까요? 다시 말하자면 니콜라는 비즈니스 모델은
수소연료 인프라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파트너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트너가 있어야 되고 혁명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 혼자서는 니콜라는 앞서 나갈 수 없다. 최근 한국 기사를 보게 되면 미국에서도 수소 산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 특사는 수소 협력을 발표한 날 컨퍼런스에서 미국 석유, 가스 업계는 수소 생산 운송에 대한 거대한 기회를 받아들여야 한다. 뭔가 어떤 정부 측에서 크게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어서 보면 글로벌 수소 산업계는 케리 특사의 발언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오일 메이저들의 수소 산업 진출을 사실상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해석한다. 이어서 수소는 지금은 대부분 가스에서 추출되지만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만들려는 노력을 통해 탄소 배출이 줄어들 것이라며 석유 가스 회사들은 수소를 운송할 수 있는 엄청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느냐. 니콜라 혼자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일, 즉 미 정부의 협력과 수소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여러 협력사들이 있어야만이 니콜라가 지금의 바닥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